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요.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소위 영끌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면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누적돼 왔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 회복의 영향까지 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희 알부자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요, 언제든지 상담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각각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바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부동산 고수 만나보셔야겠죠? 안현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알짜 부동산, 부자가 되는 부동산의 올바른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실물을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자부하면서 오늘도 방송에서 부동산 노하우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순서는요, 알짜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라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IT, 반도체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 아무래도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핫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1등 수출을 효자 품목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을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은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돈을 잘 버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1등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이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지역 그리고 반도체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동산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잔뜩 생기는 곳에 먼저 가서 그 부동산을 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진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 평택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다시 용인에서 새로운 공장이 생기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를 들면서 이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기와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의 허와 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평택에 여기 평택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이거 투자 시기 이미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 용인 지금 원산면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시고서 이제나 저제나
이거 언제 투자되지, 언제 개발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못 견디고 다시 파시는 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 제대로 아직도 투자해야 하는 곳인지, 그리고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실제 투자처가 맞는지 그거를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제 부자가 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IT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 산업, 지금 우리 세계에서 모든 산업 중에 첨단 산업이라는 곳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곳이 이 반도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 이 규소, 자, 반도체의 많은 실질적인 재료인데요. 실리콘이라고도 하죠. 그러는데 이 규석, 이게 들어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각자 하나씩 핸드폰도 하나 갖고 다니고,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이 기계 안에도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저를 찍어주는 카메라와 최근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 이 규석이라는 이 규소라는 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석기 시대라는 말이 국가기록원에 실제 등재돼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가 모든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3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2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등 다이나믹한 상황을 받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 TSMC는 한때 밑으로 내려갔다가 요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나가고, 그리고 4차 산업혁신에서 주역이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일자리 부분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알짜 부동산이 맞는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량 생산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겁니다. 초미세 공장이 되려면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구 설비, 굉장히 비싼 설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연구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대량 생산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량 생산 설비, 팹이라고 하죠.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 이 설비 라인을 얼마나 증설하고 갖추고, 그 다음 설비 이 생산 부분에 인력이 얼마나 투자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일자리,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생산 설계가 팹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위탁생산 파운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 투자 중에서 지금 핫한 부분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의 원산면 부분에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벌써 2018년 1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승인 단계까지 이미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아, 투자하시고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우리가 막 팔고 나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뵙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를 투자하는 데에서 어떤 허와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120조 원을 투자하고 10년 동안에 2028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자, 10조가 이 지역에 투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의 부동산은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허와 실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자, 저 사회자님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자, 사회자님. 네. 자, 지금 이 얘기가 2018년에 확정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확정. 자, 확정 전에 투자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 후에 투자하셔야 할까요?
네. 글쎄요. 너무 어려운데요. 뭐가 더 정답일까요? 예, 확정 전에 투자한다는 분도 있고 확정 후에 투자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2018년 지금 한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투자했느냐? 제대로 투자한 거는 일단 맞습니다. 여기가 진행이 됐으니까요. 근데 확정되고 나서 지금 여기 사업 승인 결정 단계까지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이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거든요. 2단계가 여기에서 승인 나는 것까지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에 투자하느냐, 확정 후에 투자하느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확정 전에 투자하신 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왜? 확정 전에는 소문이 있죠. 그다음에 기사화되기도 하고 막 공론화되기도 하죠. 그런데 소문이 되기도 하고 공론화 단계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십니다. 그리고서 확정돼서 지금 산업단지 승인 결정 나는 것까지만 해도 10년에서 20년 걸리기도 하는데 자,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10몇 년 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입니다. 23년째 제대로 된 산업단지 승인 결정도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부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 후에도 50대 50이다. 왜? 자, 확정 나고서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산업 같은 게 그냥 어그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 전에, 확정 후에도 이게 제대로 된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박. 자, 그러면은 확정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확정과 동시에 설계 계획이 나옵니다. 설계 계획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확정하고서 이런 승인 남는 동안에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설계 계획 동안에 이런 산업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오래 걸리다 보면은 산업 지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 반도체 말고도 또 양자역학에 의한 무언가 새로운 산업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어그러지겠죠. 당분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이게 오래 걸리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설계 계획 단계가 지나면은 여기를 이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 쉽게 얘기하자면은 수용 단계 혹은 보상 단계라고 하죠. 이 시기를 일단 우선은 안정 시기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보상이 나간다고 하면은 실제 이 보상 나갈 때 이 지역에서 보상 받으신 분들이 이 주변으로 대토를 많이 하십니다. 이 주변에 땅을 사러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이때 이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보상 단계가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올해 뉴스에 또 어떤 뉴스가 났느냐? 엊그제만 해도 여기 1조 5천조가 지금 여기 최근에 대출이 여기 산업단지를 구성하기 위해 대출이 일으켰다고 나왔지만 올해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여기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원주민들 보상 문제로 이게 언제 또 진행될까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 이게 또 자주 엎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보상을 너무 높게 부르고 강짜를 불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보상 단계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언제 투자하는 게 좋냐? 자, 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지역 털을 닦는 토목 단계가 나옵니다. 토목. 자, 이 토목 단계가 가장 안정된 투자, 부동산 투자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원산면 일대는 지금 정부 주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힘드시더라도 굉장히 이건 이례적인 곳이니까요.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보상 나가면서 이 보상이 어쩌다가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축소도 되기도 하거든요. 축소되면은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실질적으로 토목 단계 되는 거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아직 투자 기회는 남았다.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약 10조, 연 10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120조 투자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10조, 120조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자되면서 앞으로도 땅값은 제일 많이 오르는 지역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가 바뀌느냐는 이 삼성과 TSMC를 갑자기 꺼냈는데요. 자, 지금 미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를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반도체 산업을 신경 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미세 공정과 대량 생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파운드리 부분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1, 2위 삼성하고 TSMC가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자, 근데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미세 공정과 대량 생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항상 막 무슨 일 생기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불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회장을 불러가지고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AI 4차 산업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만들려면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미세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우리나라가 따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투자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 반도체에 있는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 평택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평택 지금 이미 끝났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이 주변에 가면 평당 벌써 몇 천만 원 하는 데가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근처로 가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투자 시기가 벌써 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거의 자, 80m 높이면은 아파트 높이인데 이렇게 거대한 아파트 몇십 개, 몇백 개를 붙여놓은 그런 공장이 지금 1공장, 2공장, 지금 3공장, 현재 4공장을 동시에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2017년에 1공장 지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주변에 상권이 평당 4천만 원 얘기가 나오고 피까지 붙은 거는 뭐 8천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작년이죠. 이 공장이 완성되면서 이 지역에 항상 아파트 과잉 공급 지역이라고 난리 났던 이 평택 지역이 아파트가 전체가 물량이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평택의 아파트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상공장과 사공장이 지금 동시에 공사 중인데 이 상공장이 내년 4월에 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20년 4월에 여기 가동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파트 다시 과잉 공급까지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상공장이 나온다? 자, 평택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거 하면서 사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당시 이재용 삼성 회장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2030 반도체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공장 짓는 거 설비 시설에만 50조, 그리고 연구 개발에 73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1공장 지어졌을 때 브레인시티가 들어오면서 그 일대에 개발품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공장 지어지면서 지금 방충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이쪽 또 항상 막 지금 한참 개발 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상공장 지어질 때 또 이렇게 배후 산업단지가 또 조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4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옆에 5공장, 6공장까지 지금 짓겠다고 앞으로 향후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자리만 21만입니다. 21만. 그리고 평택 인구가 100만을 찍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이제 2개 만들어졌으니까요. 앞으로 4개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처다. 평택은 앞으로도 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까 TSMC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파운드리 부분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TSMC는 52%를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이 17%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기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아까 제가 73조 투자한다고 했었죠. 73조. 자, 그러면서 3조 투자할 때 2020 그 비전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투자한다고 했던 게 바로 팹리스 부분입니다. 팹리스는 뭐냐? 설계만 하는 거예요. 설계. 그래서 반도체 설계만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는 요리사예요. 요리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 앞에 도마나 칼 같은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가 있어도 다 도마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 1위를 먹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오히려 요리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죠. 옛날 같았으면 요리사 한 명이었으면 됐는 걸 지금은 한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중식 요리사, 이탈리아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 이런 분야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런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 분야별로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위탁 주문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10조를 투자해서 10조만 따로 투자해서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부분을 2배로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나라가 이 TSMC를 따라가느냐? 저는 따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세 공정과 대량 생산 부분에서 세계 최일을 달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4차 산업만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미래 항공산업과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방산산업. 방산에 요새는 최첨단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업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서 부동산 투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팹리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1만 7천 명을 육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인재냐면요. 이게 팹리스 인재입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대량 이 자금보다도 무엇보다도 설계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간 반도체 팹리스 인력이 50명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5,000명, 그리고 중국에서 1,000명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50명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팹리스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미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육성한다고 했었으니까요. 이런 팹리스 부분이 아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그리고 평택의 브레인시티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파운드리 공장들 이천 그리고 청주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평택 그리고 화성 동탄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생산 라인들이 이 팹리스가 많이 양성되면은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투자하고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양성하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알짜 부동산이 쏟아지는 곳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막 투자하고 육성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들이죠. 이런 곳을 꼭 보시면서 자신의 부동산 투자처를 꼭 찾아보시라. 그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를 따라서 부동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94번,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고요. 노란 톡방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9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노란 톡방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요, 강사님한테 네. 제가 분당 정자동에요. 예. 아파트를 48평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네. 한 20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2008년도에 한 14억 5천까지 나갔다가 네. 2008년도부터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해서 7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2017년부터 쭉 올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네. 한 20억 가까이 이제 나가는데 예. 이게 자꾸 불안하거든요. 또 혹시 뭔 일이 생기면 또 팍 떨어질까봐 신도시 같은 데는 옛날 일기 신도시는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1가구 1주택이지만 팔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오른다는 분도 있고 또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자꾸 이렇게 누구 말을 들어야 할 때 잘 네네.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청자님 정말 이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한 번에 네네. 이 큰 고비를 좀 넘으시다 보니까 또 반복되실까 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도시가 서울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먼저 떨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확한 위치 한번 듣고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네? 분당 어디이실까요? 분당 정자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상록마을 정자역 앞에 우성 아파트라고요. 예, 네네. 상록마을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막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예, 고민이 예. 많습니다, 지금. 예,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무엇보다도 위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익히는 얘기가 좋아요. 예, 위치가 좋으면은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가 왜 그게- 좋냐면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을 점하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요.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위아래로 지금 수인선하고 그다음 이 최근에 이 정자역이 위아래로 흘러가는 이 수인선하고 신분당선이 여기에서 겹쳐진다는 거예요. 예, 거기 한승역입니다. 예.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에서 또 갈라지고 또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네네. 좁은 지역에서 이거 두 개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지금 이 역 정자역하고 그 밑에 미금역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아파트가 바로 이 정자역 앞에 있으면은 올라가는 길목 요충지 중에서도 진짜 요충지 중에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 예, 여기 예. 그 위에가 GTX 여기 그 백현동에 거기 한승역이 이게 안 되고 예. 서현역도 안 쓰고 그 순회역도 안 쓰고 정작도 안 쓰고 백현역이가 또 이상히 거기다가 GTX역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그 정작에다가 한승역 딱 만들어놓으면 더 좋아질 텐데. 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나라가 한 번에 늘리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따라서 늘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네네. 당장은 이 환승역을 이쪽에다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환승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추가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따지고 보면 너무 요충지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좁은데도 그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가득 다 찼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는 부분에서 확장력이 있는 곳에 보통 그런 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보면은 너무나 요충지기 때문에 그냥 둘지 아니면 나중에 생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너무나 요충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 분당에서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굉장히 조금 연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기가 상위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예, 분당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떨어질까봐 이제 그게 두려워서 서브프라임 때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물론 예. 신도시가 다 떨어졌지만.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이쪽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인기가 있다면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회복할 때는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예. 물어볼게요. 서울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요. 예. 강북 쪽에 32평하고 거의 가격이 마포 오거나 서대문 노탈이라든가 그쪽 마포라든가 이쪽하고 아현동하고 거의 가격이 32평대하고 같이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아현동도 거의 33평형이 19억 정도 나가거든요. 예. 근데 갈아타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한 번만 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체 불가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이것을 지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오늘 너무 전화를 잘 드렸네요. 정말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 경우는 진짜 탄탄한 알짜 부동산입니다. 이런 때 그래요? 요즘 네네. 들어서 부동산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탄탄하고 기초가 튼튼한 알짜 부동산을 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서울에 지키고 강남으로는 못 가고 강북 쪽에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혹시라도 갈아타기 지금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여러 예, 가지로요. 비용이 문제지만 지금 가장 거품이 많이 낀 곳은 그런 부분이 가장 거품이 많이 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강북 쪽에서 지금 요새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일찍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네. 예.
좋은 거 보유하고 계시는 거 이거 꼭 지키시라고 예.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상담 내용 한번 들어보니까요. 뭐 고민은 좀 많이 되시겠지만 이미 위치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매매를 원하신다거나 이런 고민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전문가가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잘 살펴보시고 또 분석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 제가 예. 충남 당진에 땅을 갖고 있거든요. 네. 원당동에 예. 481평을 갖고 있는데 예. 좀 보유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쪽 땅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원당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많이 궁금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가 그래도 네. 양쪽으로 길을 물고 계획 네. 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네요. 네네. 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오래됐는데 거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팔까도 생각했는데 혹시 거기 전망이 괜찮다면 보유하고 있는 게 난지 그래서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가 조금 예,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물류라든가 사람이 뻗어나가기에는 그런 방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아마 가격 상승이 잘 없었던 걸 거예요. 네네. 예, 그래도 그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서 바라보면 바로 당진의 청구 아파트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그런 네.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그래도 당진에서 뻗어 나간다고 하면은 네. 여기 당진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안 될 그런 이유도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좀 잘 안 올랐던 게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오르려면 당진의 땅값이 올라야 합니다. 당진 자체가. 네. 근데 그동안에 지금 보시면 당진의 산업은 무엇보다도 지금 위쪽을 보시면은 네. 현대제철이 이 당진에 있어가지고 네. 당진의 산업을 이끌어주고 그 부분에서 당진의 땅값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네. 그동안 중국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제철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굉장히 네. 잘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네네. 페라리의 디자이너라든가 그런 디자이너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미국에서 막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도 네. 우리나라가 선두 그룹을 리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자동차 산업이 잘 되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진에 이 현대제철이 그 주변에 기아자동차와 그리고 요 밑에 현대자동차 있는 공장에 철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네. 보이지 않는 게 있겠지만 지금 네. 현대제철이 다시 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새 좋아지면서. 네네. 예, 그래서 현대제철 지금 요새 제철이 다시 크는 거 확인하면서 네. 그거 추이를 보면서 이쪽 땅값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르는 게 이제 지금 당진에 네. 토지 가가 오르는 게 보이시면은 보유하시고 만약 제철이 그래도 아 이게 올라가는데도 여전히 이만저만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네. 번쯤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1:1 상담을 하시면서 갈아타기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뭐 호재나 이제 뭐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을 잘 보시고 그 흐름에 따라서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나 잘 고민해 보시다가 상담 더 필요하시면 또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제가 그 평택시 오성면에 네.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토지를 좀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네. 평택에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평택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와, 저 보자마자 너무 진짜 부럽다고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바로 오성IC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오성IC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네. 정말 너무 부러워서 질투가 날 지경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평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오성IC입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앞으로 발전하는 게 이 오성IC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네. 논 한가운데 있거든요. 예, 보기상으로는 논 한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네. 이 위쪽으로 보면은 평택 위쪽으로 보면은 이 오성IC 위쪽으로 삼성의 동탄, 화성, 반도체 공장, 삼성 공장 네.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무엇이 있느냐? 네.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아산 탕정 예.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삼성 네. 라인길에 예. 삼성 라인길에서 평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무엇보다도 그 네. 어떤 인터체인지보다도 이 오성IC가 네. 가장 평택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네. 인터체인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네. 삼성전자가 있는 이 강 오른쪽은 네. 서울로 치자면은 강북이에요. 아, 예. 지금 당장 크는 데고 예.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네. 강남이 클 수 있었던 게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네. 톨게이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오성IC가 평택에서 그런 역할을 할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오성IC 바로 밑에 보유하고 네. 계신 거 굉장히 네. 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네요. 아유, 그럼요. 이건 계속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금 이게 네. 아직은 여기가 눈밭이고 예. 이게 지금 워낙에 평택이 네. 아파트 과잉 공급이다, 막 투자 막 규제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워낙에 투기가 심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심하면 당연히 네. 투기를 억제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규제가 많아서 지금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작년에도 지금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논 한가운데 지금 이 교포천 옆에 있는 교포천을 네. 하천 정비 사업도 했고요. 네. 그 하천 정비 사업 한 근처로 이제 토지 이제 주소가 바뀌는 네. 측량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논에서 왜 갑자기 측량 사업을 하고 이런 하천 정비를 할까요? 그것도 그 근처에 갖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반드시 금싸라기가 될 거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꼭 보유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평택은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곳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토지의 전망과 매도 여부 문의드립니다. 902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북 김제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시지만 매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호남고속도로 서울에서 김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호남고속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점하고 있는 곳에 그 위치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곳 주변에 이 김제 IC 주변으로 의외로 많은 공장들과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가 여태까지 지평선 축제라든지 농업 관련 그런 부분에서만 여태까지 발전이 없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의외로 최근 들어서 이런 산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후발주자로 커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김제로 들어가는 주변에 그 길을 점하고 있는 곳에 주변에 토지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앞으로 공장도 들어와 있고 바로 옆에 농공단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까지도 개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업이 굉장히 주가 된 지역입니다. 근데 김제 하면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농업 생산량 3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자, 1위는 해남이고 2위가 경주 쪽인데 그쪽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쪽은 이 해남 같은 경우는 김제보다 토지가 2배는 넓습니다. 땅 넓이가 2배가 넓은데 그 곳에 비해서 그다지 차이가 많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워낙에 지금 농업으로서도 생산력이 굉장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함부로 이거를 팔아버리면 좋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농업 생산력이 순위권에 드는 곳일 만큼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위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시흥시 장현 M+1 아파트를 현재 세를 주고 있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813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문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거든요. 현재 보유는 하고 계시지만 세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전망 진단 한번 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보유하시면서 세를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흥시가 의외로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쉽게 얘기하자면 다액 개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시흥이 어떻게 번화한 곳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옆에 있는 시청입니다. 이 시청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현재 세를 주고 계신다고 하셨죠? 세를 주는데 앞으로도 세 걱정이 없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지금 한참 이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있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옆에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들어갈 부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 개발하는 동안에 그 개발하는 곳이 하나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약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세를 계속 주실 생각이라면은 이 지역은 세 걱정이 없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시흥시청역에 앞으로 3중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현재 서해선이 지나고 있는데 서해선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그다음에 경강선이 나중에 이곳을 경유할 그런 얘기가 지금도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곳은 꼭 보유하시고 그리고서 세를 계속 받으시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 도와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미래 가치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재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알찬 고민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부자 오늘도 안현재 전문가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